육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여야 후보들은 각자 다른 셈법으로 투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일당 독식의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야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 대구 달서구 편을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포스코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구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1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낮 동안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랜만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한낮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과 일부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에는 한두 차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고 늦은 오후가 되면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어제 30.6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 머물겠고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동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달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여야 대구시장 후보 진영은 사전투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전략 짜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지방선거 사전투표제가 실시됩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집이나 주거지에서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서든 바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측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에서 결국 새누리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후보 캠프에서는 자원봉사자들과 당원 조직들을 이용해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는 출타자들에게 진정한 대구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권영진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부겸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 참여율이 낮은 청년층이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주 대상이니까 SNS를 통해서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물론 김부겸 후보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직접 거리로 나서서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에 대해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 진영마다 사전투표제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득표 전략 짜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대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일당 독식의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야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선 도전에 나서는 새누리당 곽대훈 후보는 그동안 해온 역점 사업을 정리하고 문화 복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61만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질고 선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평생학습 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이웃을 알아가고 서로 이웃과 정을 나누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학기 후보는 새누리당 독점 구조를 바꾸고 서민 중심의 달서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예술 공연장과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해 어린이 천국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어린이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달서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전면 무상 보육 실시, 시범도시를 추진하여 보육복지도시를 이뤄내겠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여당 후보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야권 후보가 맞붙은 달서구청장 선거는 관록과 폐기, 안정과 변화의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오늘 오후 2시 당사 5층 강당에서 6사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갑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회는 이철우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배영순 한농연 경북도의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농민, 노동, 여성계 대표로 구성된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범합니다. 선거를 실질적으로 이끌 총괄본부장은 김종태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직능본부와 대변인단, 공명선거단 등이 총괄본부를 지원합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이 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크지 않았지만 학생들을 대피시키며 불을 끄던 교사 실습생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5층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같은 층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곳은 불이 난 곳 바로 옆에 있는 교실입니다. 불이 나자 학생들은 책가방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황급히 교실을 떠났습니다. 장난이래요, 학생들이. 한 1, 2분 멈칫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소화기 들고 뛰어가. 불이 나자 학교 안에 있던 학생 500여 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청소 용공하면서 갑자기 불이 확 퍼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걸 듣고 뭐 또 선생님들도 막 다 대피하라고 하시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학생들 대피를 도와주면서 불을 끄던 남자 교사 실습생 22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호스를 가지고 5층에 도착했을 때는 교직원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진화를 하고 이제 막 내려오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경찰은 빈 교실의 청소 도구하면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3시 40분쯤 대구시 동구 동변동에 있는 플라스틱과 가전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인근 5개 건물로 번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인력 50여 명이 동원돼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의 7월 시행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도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상북도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은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2개 반과 1개의 지원팀으로 구성돼 시군의 준비사항 점검, 문제점 발굴, 민원 대응 방안 모색 등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지원단을 구성해 주민 홍보,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 등 전반적인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2014년 선정 기준액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구의 아파트값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올라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성구가 0.17%, 남구가 0.16% 올라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동구와 북구, 달서구와 서구, 달성구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난 2주간 0.09% 올라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114 대구 경북지사는 계절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아파트값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포스코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대대적인 사업구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1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혜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기업 설명회를 열고 철강 본업 집중,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구조 조정, 재무구조 건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까지 현금 창출 능력 8조 5천억 원, 신용등급 A등급 회복, 원천 소재와 청정 에너지의 2대 영역에서 성장 엔진 육성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권호준 회장은 사업 구조 조정은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1위권에 속하지 않거나 철강 핵심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든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량 계열사라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 이상은 매각이나 기업 공개를 추진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룹 사업 구조는 철강을 핵심으로 하고 원천 소재와 청정 에너지 부분에서 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원천 소재는 리튬과 니켈, 청정 에너지 중에서는 연료 전지와 청정 석탄 사업을 중점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사업에서는 자동차, 해양, 에너지 등 수익성과 성장성이 양호한 7대 전략 사업을 선정해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78조 원, 영업이익 5조 원, 영업이익률 6%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식품에 벌레나 곰팡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보관에 신경 써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벌레의 경우 면류나 커피, 과자류에 많이 생기고 곰팡이의 경우 음료와 빵, 떡, 면류 순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시리얼 같은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해야 하며 쌀벌레 유충이 면이나 과자류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지 않도록 냉동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의 생산 공급 단계와 유통 단계를 특별 관리합니다. 경상북도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적용업체 지원을 강화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족한 식품위생 감시력 보완과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민간 전문 인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260명에서 44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위생 취약 분야에 대한 식품안전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혁신도시의 성공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 시리즈 혁신도시 장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윤태호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하면 산업단지와 관련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또 그걸 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입주기업분들을 이게 기업 활동을 잘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도 하고 기업분들을 지원도 하는데 그 국가단지에 입주한 기업분들이 한 6만여 개 업체가 됩니다. 산업단지들의 그 경쟁력을 좀 높이고 거기에 입주한 그 기업분들을 좀 성장을 잘 지원해서 대구 경제의 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력 그 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용역 발주라든지 이런 점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대구 지역 경제에 또 지역 인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 노력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그 대구 지역 산업단지 경쟁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 대구시에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공단이 이 대구로 이전하면서 대구 발전을 위해 내린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상호 힘을 모아서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좀 상호 협의체를 출범을 시켜서 발전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있고 또 문화예술 행사들이 연중에 많이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이전기관 임직원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여러 행사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배려해 주신다 그러면 이전기관들에게 정착하고 또 한마음이 되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사님, 그 대구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 대구의 산업단지를 더 발전시켜서 윤택한 도시 대구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가 대구 경북의 건설교통 분야 연구개발을 담당할 대경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 선정됐습니다. 대경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경북대 김화준 교수가 이끌며 앞으로 4년 8개월 동안 국비 등 60억 원을 지원받아 대경권 선도사업과 연계한 건설융합 신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이 연구과제는 경북대 주관으로 안동대와 대구대, 금호공대 등 지역대학 4곳과 대구 테크노파크와 대구 경북연구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합니다. 내리면서 한낮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과 일부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차례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고 또 늦은 오후가 되면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제 30.6도까지 올랐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입니다.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이미 비가 시작된 곳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오후에 한두 차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9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며 기온 차이가 3도에 불과하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은 현재 14도 보이고 있고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24도를 넘지 못하겠습니다. 북부 지역도 낮 기온은 2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경주에만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이번 주 내내 더운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